안녕하십니까? 제1강 선사문화와 국가 형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선사문화편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문화 구석기 BC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먹는 것은 채집과 수렵 생활을 했고요. 입는 것은 모피, 즉 짐승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사는 곳은 동굴에서 살았고 막집을 짓고 살았죠.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경기 연천 종곡리, 평안상원 검은모루, 충남 공주 석장리, 충북 정원 두루봉 동굴, 충북 단양 수양계가 있습니다. 충북 단양 수양계에서는 고래와 물고기를 새긴 조각품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냥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구로는 뗀석기를 사용했는데요. 대표적인 뗀석기로는 주목도끼가 있습니다. 사냥 도구는 집게 찌르기가 있고, 조리 도구로는 긁게 밀기가 있습니다. 주목도끼의 그림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신앙면에서는 장례 풍습에 흥수아이가 있습니다. 죽은 아이 옆에 꽃잎을 뿌리는 그런 풍습이었죠. 사회면에서는 무리사회, 평등사회였습니다. 중석기는 구석기와 신석기 가기 전에 중간에 위치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중석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요, 구석기 시대 때는 한반도와 중국과 일본이 한 덩어리의 땅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은 호수 형태를 하고 있죠. 점점 기온이 상승되고 해수면이 올라감에 따라 현재 형태의 육지의 지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중석기 때는 작고 날랜 짐승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음도구가 나오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음도구로는 승배찌르기가 있습니다. 그림 봐두시기 바랍니다. 신석기 BC 800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채집과 수렵 생활을 여전히 했고요. 여기에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벼농사가 아닌 밭농사의 시작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조 기술이 발달했는데요. 옷과 그물을 만들어 쓰게 됩니다. 뼈바늘과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어 쓰게 되죠. 그림 뼈바늘과 가락바퀴 봐두시기 바랍니다. 강가나 해안가에서 움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요. 움집의 형태로는 반지하에 원형에 중앙에 화덕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부산 동삼동, 폐총이 유명하죠. 서울 암사동, 김해수가리, 봉산 집탑리가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의 움집을 보게 되면 반지하와 원형과 중앙에 하덕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도구는 간석기를 사용했는데요. 대표적인 간석기로는 갈판과 갈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 농기구를 사용했는데, 석재 농기구로는 돌괭이, 돌삽, 돌보습, 농경 굴지구가 있습니다. 갈판과 갈돌 그림 봐두시고요. 농경 굴지구도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기로는 이름 민무늬 토기, 빗살 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빗살 무늬 토기 그림 봐주시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빗살 무늬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신앙은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조상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사회는 시족, 즉 부족 사회고요. 평등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칠해거리, 조개 껍데기 가면이 있는데요. 그림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청동기, BC 20세기 전에 시작이 됩니다. 식, 벼농사를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밭농사 중심이 되겠습니다. 조, 보리, 콩의 밭농사 중심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주 호만리와 부여 송곡리에서 타나미가 발견이 되어서 벼농사의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배산 임수형으로 지었습니다. 풍수지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풍수지리는 통일신라 하대쯤 돼야 전래가 됩니다. 도구는 반달돌칼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청동 농기구가 아니라 석재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 거칠무늬 거울이 있는데 반달 모양 반달 돌칼도 그림 봐두시고요. 비파형 동검 그림 봐두시고 거칠무늬 거울 그림 봐두시기 바랍니다.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가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의 그림 봐두시고요. 특징이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방어시설로는 환호와 목책이 있습니다. 환호는 물웅덩이 형태의 도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책은 나무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상은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방구대에 그려진 안각화와 토우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는 평등사회가 아닌 계급사회죠. 대표적인 유물로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있었고요. 무덤으로는 돌레 무덤이 있습니다. 고인돌 그림 봐두시기 바랍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형성됩니다. 뒷장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단군조선 때는 부왕과 준왕이 존재하죠. 그리고 관직은 대부 박사 장군이 있습니다. 단군조선 시대 때 지도를 보게 되면 고조선과 연나라가 대등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 범위를 보게 되면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의 분포에 따라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요령 중심으로 성장하였다가 점점점 내려와서 후기에 한반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위만조선은 진나라와 한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조선은 진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침입을 받죠. 한무제의 전쟁이 있겠습니다. 고조선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낙랑과 진번, 임둔, 현도에 한사군을 설치하죠. 또 이후에 법조왕이 60여조로 증가하면서 풍속이 각박해집니다. 고조선 팔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조법은 한서지리지에 전하는데 그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여기에서는 법률이 엄격했고 생명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해서 사유재산 사유였고 농경사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만든다. 여기서는 계급 발생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부여의 일책시비법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부여의 일책시비법은 도둑질을 한 자는 12배로 갚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로 차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인들은 정숙하고 음란하지 않았다. 여기서 가부장적인 요소를 볼 수 있죠. 단군신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삼국육사와 제왕운기에 단군신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조선 때는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응제시주에서 단군신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환인과 환웅이 있는데 이거는 선민사상을 알 수 있고요. 삼천무리, 풍백, 운사, 우사에서 농경사회의 계급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단군신화에는 곰이 등장하는데 토테미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단건 왕검 이름에서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로서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철기 BC 5세기 전에 시작이 됩니다. 식 벼농사를 했고요. 주 산간에는 귀틀집을 지었고 평지에는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도구로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세영동검과 잔무늬 거울과 거푸집은 한반도 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세영동검 봐두시고 잔무늬 거울 봐두시고요. 거푸집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도전, 오수전, 반랑전, 붓은 창원 다오리에서 나왔는데요. 이것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토기는 민무늬 토기, 검은 간토기가 있습니다. 사상으로는 선민사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회는 무덤으로는 널무덤, 동무덤, 운무덤이 있고 여전히 팔조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사만은 다시 마한, 진안, 변안으로 나뉩니다. 변안에서는 낙랑군과 일본에게 철을 수출하죠. 부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제찬 행사 면에서 네 면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면 오부정 연맹체 사출도가 있는데 그림으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왕 주위에 군장이 있는데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군장이 있습니다. 왕은 이 군장 위에서 선출이 되는데 당연히 왕권이 미약하겠죠. 그리고 가들 밑에는 사자와 대사자가 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반목을 했고요. 사회면에서는 일책시비법, 순장, 형사치수제가 있습니다. 제천행사로는 12월에 연고가 열리는데요. 유목생활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면은 오부정 연맹체 대가 되어 있는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왕 주위에 군장인 대가들이 있습니다. 왕 역시 선출이기 때문에 왕권이 미약하고요. 대가들 밑에는 사자, 조이, 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약탈 경제를 했죠. 사회는 부여와 동일하게 일책시비법, 형사치수제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에는 서옥제가 있습니다. 제천행사로는 10월에 동맹이 열리는데요. 극통대열에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옥저는 왕이 없습니다. 읍군과 삼로, 군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공납을 바칩니다. 해산물과 소금이 유명하고요. 사회면에서는 민면일이제, 골장제, 가족 공동무덤이죠. 골장제가 있습니다. 동해도 마찬가지로 왕이 없고 읍군 삼로라는 군장만 있습니다. 동해 역시 고구려에 공납을 바칩니다. 동해에 유명한 것이 당궁, 과마, 반어피가 되겠습니다. 사회면에서는 족회원, 체카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족 사회 전통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터 모양으로는 철자, 여자 모양이 있습니다. 제천 행사로는 10월에 무천이 열리죠. 사만 역시 왕이 없습니다. 신지읍차라는 군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라는 데는 재정분리 사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벼농사를 지었고 투례가 유명하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제천 행사로는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제가 열립니다. 제1강 선사문화와 국가 형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